안녕하세요. 헤이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 모델을 모시고 면접 메이크업을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대한항공 편입니다. 이번 영상은 예비 승무원 분들만 아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께도 조금 도움이 되는 꿀팁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웨딩 메이크업도 오래 했지만 승무원 면접 메이크업을 한 지가 벌써 한 20년 정도가 되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봤겠습니까? 국내선 객실 승무원, 그리고 지상직, 그다음에 ACC 저가 항공사, 그리고 외항사도 많이 해봤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항공사는 다르지만 자매가 승무원이 되신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은 사무장님이 되신 분도 계시고요. 보통 대한항공에서는 스마일상을 뽑는데 옛날에 미스코리아 출신의 이승현 님도 원래 대한항공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스마일상을 받으셔서 유명했는데 저희 고객님 중에서도 스마일상 받으신 고객님도 계셨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메이크업했던 그 합격자분이 기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계셔가지고 만나서 너무 반가웠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저희 붐에서 합격을 하셔서 저희도 되게 보람되고 뿌듯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시아나항공 면접이 있었는데요. 손님한테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10년 전에 대한항공 합격하신 고객님이 추천해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퇴사하셔가지고 강의도 하시면서 스터디를 이제 운영을 하시고 계셨는데 가르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꼭 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붐 메이크업을 소개해 주셔서 오신 고객님들이 계셨답니다. 오늘 저희가 촬영할 의상도 이제 전직 대한항공 승무원이신 고객님이 촬영한다고 도움을 주셔서 준비를 했고요. 메이크업이나 헤어는 항공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면접을 보시는 분들의 개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똑같은 인류적인 메이크업 헤어보다는 그 고객님에 조금 맞춰서 저희는 들어가는 편인데요. 그래도 면접이니까 화사하고 깨끗하고 풋풋한 느낌도 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제가 해드리는 편이었었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메이크업은 너무 펄이 많거나 너무 유행을 따라가거나 인상을 강하게 하는 메이크업이라든지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메이크업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스모키 화장을 했을 때 합격하신 고객님이 계시긴 했었어요.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고객님이 원하시는 스타일, 예를 들어서 눈꼬리를 처져서 순해 보이게 해주세요. 네, 눈썹도 조금 순하게 해달라고 하시거나 반대로 눈을 좀 또렷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하는 이제 고객님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으시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너무 과한 거는 사실은 고객님께 설명을 드려서 조절을 해서 해드리거든요. 고객님과 저의 같은 목표죠. 합격을 위한 이제 예쁘게 하는 게 사실은 목표고요. 최대한 고객님 의견을 절충을 하면서 해드리고 오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마음에 들어야지 자신감도 생기고 더 예쁘게 웃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면접자분들하고 그다음에 현직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메이크업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겠죠. 임원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에 메이크업을 해서 오후 3시에 면접을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대가 잘 맞으면은 지금 메이크업 하고 가서 바로 면접을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이라는 것은 2시에 면접 시간이어도 조금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마다 조금씩 피부나 그런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현직이신 경우에는 비행을 이제 멀리 가실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세안을 못 하시거나 머리를 못 감거나 그런 경우도 있으시기 때문에 화장을 계속 터치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면접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때 제일 예쁘게 보이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면접은 나도 마음에 들어야 되지만 면접관님 마음에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이런 메이크업 잘 어울렸다 해서 그대로 가시면은 폭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잘 어울리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셔야 하시고요.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성이신 분들은 화장하는 순간 유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더 번들번들거리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파우더 바를 때 쓰는 퍼플 하나 챙겨서 오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파우더를 살짝 묻혀드리기도 하고요. 음료수를 드시거나 긴장을 해서 입술에 침을 잘 바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틴트를 발라서 좀 유지력이 좋게 만들어 드리기도 하지만 립브러쉬를 하나 가지고 오시면 거기다가 저희가 립스틱이랑 립글로즈를 조금 묻혀서 면접 때 조금 더 바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여유분을 묻혀드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건성인 경우는 화장을 했을 때 조금 매트한 느낌, 당기는 느낌을 조금 받으실 수 있어요. 평소에 파우더를 안 바르시는 경우에는요. 그럴 경우에는 좀 시간이 지나야지만 조금 유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미스트를 다르게 오일 미스트를 조금 뿌려드린다든지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획일적이지 않고 고객님마다 다 피부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제가 고객님께 메이크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당시에 아마 광우병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슈가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질문에 광우병 얘기가 나왔더래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더 대답을 잘 하셨던 고객님이 계셨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면접을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처음 면접 보시는 분도 있고 몇 번 면접에 경험이 있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메이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항상 면접자분들에게 나름의 팁을 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샵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웃으세요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면접 장소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우연히 면접관님을 만날 수도 있고 스쳐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영향을 또 미칠 수 있잖아요. 들어갔는데 그 면접관님이 계셨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부터는 웃고 계시라고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면접관님들은 그 짧은 시간에 많은 면접자를 이제 면접을 보시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지를 사실 제일 많이 보거든요. 문 열고 들어오기 전부터 그 사람이 웃고 있는지를 사실은 보시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문 열고 들어서서 차렷하고 대기하면서 웃기 시작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미지가 좋게는 안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웃고 있다가 웃는 모습으로 쭉 들어가셔야지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라서 합격하실 수 있도록 조금 설명을 또 해드리고 하거든요. 면접을 보러 가면 지원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주에 8명, 9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가 좀 돋보이고 싶은 욕심은 다 이제 누구나 있는데 나를 어필을 하되 너무 튀는 행동이나 발언은 사실은 조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무리한 조크 같은 걸 하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 순간은 빵 터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사무장님께서 저한테 팁을 한번 주신 적이 있으셨는데 사무장 정도 급 되면 이제 면접관으로도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사무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튀면 그냥 웃기는 웃지만 속으로 쟤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나 하나를 희생을 해서 그 조원의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거는 또 장점이 될 수 있죠. 나 한마디로 인해서 분위기가 빵 터지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면접자분들이 저절로 즐겁게 웃겨서 즐거움이 있으니까 더 미소가 더 자연스럽게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같이 합격을 하면 좋지만 나만 떨어지면 조금 그냥 분위기 메이커 역할만 해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면접 볼 때는 너무 튀어도 안 좋다. 대신에 굵고 짧게 어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면접을 다 보고 퇴장을 하는데
이 면접자가 구두를 밟아가지고 그러니까 구두가 홀라덩 벗겨진 적이 있으셨대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리고 그 뒷사람이 조금 원망도스러울 수 있었을 텐데 다행히 그분은 이제 최종 면접까지 합격을 하신 경우도 있으셨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임원에 갔는데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영어로 하라는 이제 그런 경우였는데 그분이 이제 무슨 대답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자기 차례가 왔을 때 한국말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몰랐대요.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나오니까 왜 영어로 대답을 안 했냐고 말을 해주더래요. 그때 이제 아셨는데 다행히 그분도 최종까지 이제 합격하시는 경우도 있으셨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이제 메이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메이크업 본인이 했냐고 물어보셔서 그분이 재치 있게 면접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샵에서 받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합격하신 분도 있으셨고요. 제가 이런 사항들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당황스러운 질문에도 표정 유지를 잘하면서 차분하게 대답하시는 그런 순발력, 재치 이런 거를 조금 더 연습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합격을 하고 나면 3개월 동안에는 이미지, 그다음에 안전교육,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게 되시는데요. 항공사에서 자주 쓰이는 그런 영어들을 매일매일 시험 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 이런 200~300개씩 단어를 외워야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좀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분도 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경험해본 결과로는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꿈이 있으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대한항공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